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오늘은 분석 전에 디렉션 ETF들 가격들이 본주랑 상관없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 배당금으로 특별 배당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떨어진 만큼이죠. 본주랑 상관없이 떨어진 만큼 강제로 이 회사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당금으로 나눠주는데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온전히 그 가격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으로 했기 때문에 원청 징수가 붙어요. 그게 15%입니다. 그래서 15%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원치 않은 수익 실현이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ETF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그 ETF 가격이 본주랑 맞춰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금액만큼을 배당금으로 떨어진 거고 여러분들 계좌의 그 녹음 부분은 그냥 차익 실현을 얘네가 강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댓글에 이제 사이트를 남겨 드릴 건데요. 이제 기준은 어제까지 보유했던 기준이에요. 어제 이제 오늘 사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날짜는 12월 17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AAPU 같은 경우에는 주당 2.1달러,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달러,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12.1달러죠. 그러면 브로드컴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GGLL도 2.8달러, 메타는 0.1달러. 메타는 그래서 큰 상황이 없고 MSFU도 2.3달러.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5.7달러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놀라셨을 걸로 보입니다. 네, 테슬라도 0.5달러로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 TSMX도 한 3.1달러.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만큼 한 주당 요 달러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은 떨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본주는 뭐 오르고 있거나 보합인데 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주에 맞춰서 얘가 다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요거는 떨어지고 차익 실현 이게 리밸런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를 찍힌 게 여러분들은 그냥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상화폐가 상승할 거에 대한 부분은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이 컨펌으로 잡혀져 있다. 근데 막 오를 때 급하게 숨도 쉬지 않고 올릴 거다라고 설명을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경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3,400까지 붙일 수 있는 어제 이제 상승을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 부분을 비트코인은 94.5, 이더리움은 3,400 요 구간에서 부딪힐 건데 크게 리턴은 당장 나오진 않을 거다.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턴을 크게 주게 되면은 롱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굳이 다시 한번 태워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은 좀 짧게 이 3,300 에서 3,200 내에서 좀 끝나고 다시 한번 더 3,600 까지도 올릴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 차적으로 도착할 만한 도착할 곳은 도착을 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지금 이제 FOMC를 남겨 두고 FOMC 이후에 향방에 문제가 되겠는데 FOMC를 기점으로 이제 뒤에 또 이제 FOMC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증시가 좀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눌리는 부분이 하락으로 전환이 아닙니다. 상승으로 가기 전에 지금 최근에 눌리지 않았는데 FOMC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점도표랑 SEC 전망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매파적 금리 인하예요. 기자회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연준 의장도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눌림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지금 구간에서 이 3,400 구간에서 이더리움이 멈추진 않을 거다. 좀 더 상승 여력이 최소 저는 3,600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 컨펌적으로 들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이제 FOMC 이후에 눌린다면은 좀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물량이 엄청 많이 이제 담아 두신 분들 저도 이제 수익권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익권인데 만약 이제 3,600 정도에 왔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드가 없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일부 해 놓고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재량껏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100K까지 이 부근까지는 그래도 컨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승폭이 이더리움보다 적지만 지금 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옵션 저항 93K이고요. 여기 96K와 여기 구간에 추세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요 추세 저항을 뚫고 한번 이렇게 쏜 거고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 추세 저항을 뚫을 때 쏘게 될 거다.
하지만 오늘 FOMC가 있죠. 그래서 FOMC에 따라서 지금 21선 요 구간 내에서 한번 눌림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눌림 이후에는 결국엔 다시 상승으로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구간의 상승이 될 거다. 그래서 100K까지는 좀 '간다.'라고 생각하고 좀 모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의 진행 사항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 구간에서 요 추세와 요 여기 구간을 돌파하는 이후에는 한 100K까지는 다이렉트로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FOMC를 앞두고 여기 620이 강한 매물대 지지 라인, 그다음에 630이 저항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하면서 FOMC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FOMC가 결국 매파적 FOMC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를 3회를 하지만 이 이후에 금리 인하는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곧 바뀌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파와 금리 동결파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좀 이번에 좀 강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도 좀 점도표가 되게 들락날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균일하지 않고 누군가는 내년에 적게 찍을 거고 누군가는 내년에 많이 찍을 거고 이러면서 분열이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은 나와서 좀 매파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 이후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할 거다." 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매물대가 잡혀 있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 하락 자체는 여러분들이 추세를 전환하는 하락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 SPX와 스파이를 보시면 요 갭이 있거든요. 갭 보이시죠? 요 갭을 아직 채우지 않았어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의외로 FOMC가 막 비둘기적인 뉘앙스와 점도표도 그다음에 SEC 전망도 다 좋게 나오면은 증시가 오르겠죠. 네, 증시가 오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다음 주 이제 CPI, 그다음에 전체적인 만기 옵션이 있습니다. 세 마녀의 날이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게 요것보다는 지금 이 FOMC 구간으로 요 갭을 채우러 내려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12월 달에. 그래서 더 큰 상승을 위해서 12월 달에 한번 요 갭을 채우러 내려오는 이 구간이 어디죠? 6,770 구간인데 최대 6,720 에서 6,700 까지도 내렸다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다시 QQQ로 와서 보면 네, 최소 하락은 한 615, 그다음에 최대 하락은 한 610 부근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로 접근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FOMC 전에 일정 부분의 수익 실현을 해 놔도 된다는 겁니다. 저 또한 속슬 같은 경우에 지금 절반 정도 익절을 했어요. 한 40% 43% 정도의 수익을 보고 익절을 했는데 오늘 요거는 이제 남은 잔량도 일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속스가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해서 한 10% 이상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서 일단 빠져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입조를 해 두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재량이고요. 그래서 지수를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FOMC 이후에 상승보다는 약간의 눌림 가능성이 높다. 그 눌림은 SPX 스파이 갭 부근까지를 염두에 두되 최소는 615에서 16 부근, 그다음에 최대한 610 부근까지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종목별로 어느 게 더 빠질지 덜 빠질지는 모르지만 지수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골드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골드는 현재 4,200 요 구간을 깨지지 않고 계속 시스템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골드를 지금 계속 사는 있는 주체는 중국이 제일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골드 옵션 상황에서도 4,4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월물이 변경이 됐거든요, 여기 선물. 그러면서 여기 갭이 있는데 이 갭을 한 번은 채우러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갓독에서 골드 선물 매매를 하고 있고 계속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숏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롱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 추세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요 추세 있죠. 요 추세가 만약에 여기 이제 갭을 채우면서도 요 깨 가지고 다시 한번 4천을 두들기러 간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근데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러고 지금 여기 4,200 에서 좀 시스템적인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 4,200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 한 4,150 여기까지는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추세 내에서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4,400 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되겠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 추세를 이겨내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요 추세를 다시 한번 여기 4,240 부근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을 보겠습니다. 애플을 먼저 파동적으로 볼게요. 요 4 월부터 상승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2파 조정 이후에 3파 상승이 지금까지 쭉 연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요 구간에서 직전 신고가 부분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지금 구간에서 최대 상승폭은 300불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이후에는 기간 횡보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게 된다. 주세적으로도 3파 상승 이후에 지금 구간에서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요 짧게 한번 더 붙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됐을 때 애플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기간 밸류에이션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봤을 때 이 여기에 있는 갭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신고가.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레버리지 투자는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뭐 요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 애플. 그런 경우에는 꼭 본주로 참여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기 위해서는 좀 참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단 깨지려면은 여기 270 구간에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다면 300 불인데, 여기서 한번 깨지게 되면은 260 불과 250 불까지는 한번 내려왔다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AAPU 같은 레버리지를 써도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 시에는 본주로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애플은 요 상승에 대한 전체 상승이 끝나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오고요. 요 밸류에이션 조정 올 때 다른 빅테크 밸류에이션 조정이 왔던 빅테크들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순환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브리핑 드리는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 지점에서 반등 말씀드리고, 그게 요 구간에서 상승해서 갭이 발생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475, 470 지지, 여기 구간에서의 갭을 메꾸고 지지가 나온 다음에 다시 500 불까지 그냥 그대로 가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500 불까지 일단 가게 될 겁니다. 현재 뭐 FOMC로 인해서 살짝 눌리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500 불까지는 붙이러 가게 된다. 그리고 이번 500 불에서 부딪혀 가지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부딪히더라도 여기 이제 500 불을 뚫고 지지한 다음에 이제 마소가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마소는 여기서 이제 선반영된 부분, 상승 부분을 이만큼의 기간에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빅테크가 순환매가 돌 때 이 다음 타자는 누구다? 마소가 될 거다. 그래서 마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홀딩을 해서 들고 가기에 괜찮다. 오늘 이제 디렉션 ETF 배당금 때문에 MSFU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이 있었죠. 근데 그 하락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갑으로 차익 실현이 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홀딩 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500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500 뚫고 올라갔을 때는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디가 익절 구간이다, 부분 익절. 네, 500 불이 부분 익절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계속 홀딩을 하는 거고, 요런 딱 핵심 포인트 저항 부분이 오면은 부분 익절을 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이후에 하락이 되는 경우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몇 주 뒤에는 다 상승으로 전환돼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165불 전까지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182에 있는 매물대를 뚫었고 185에 있는 옵션 단기 저항에 부딪힌 다음에 지지 부분을 지지하고 이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소식이 있었죠? 중국
수출이 풀렸죠. 트럼프가 이제 25% 미 정부의 수입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뚫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H200 칩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뚫려 놓은 상황이면 뭐가 되죠? 반입을 할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미 뚫렸으니까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다. 근데 0%였던 중국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부분은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신규 진입도 182 기준으로 좀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다. 여러분들의 CD가 여유가 있다면 엔비디아는 일정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희소식이 터지고, 로봇 관련 희소식이 터지고 450불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모건 스탠리 투자 의견 하향 얘기가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단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멤버십 분들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꽤 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배당금이 나오면서 조금 더 깎이긴 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을 잡아 드리면은 이 430불 여기 매물대와 요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 그다음에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450 이고, 전체적인 윈 라인에서의 저항은 465 불에서 65 불입니다. 그리고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는 여기 410 불이고요. 그래서 410 불이 깨지지 않는 한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FOMC 이후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계속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고, 테슬라는 저는 이제 12월이나 1월 내에 이 500불 근처까지 붙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내년 이 어닝을 봐야겠어요. 봐야겠지만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구간이 좀 고평가된 부근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를 가능을 할 때 이 상단을 지금 바라보고 요 아래 요 정도 내에서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그리고 메타는 이때 희소식으로 인해서, 감원 소식이죠. 메타버스 30% 돈을 줄이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올랐어요. 근데 여기 올랐을 때 제가 요 당장 사는 게 안 좋다. 왜냐면 여기에 갭을 메꾸러 내려올 거다. 그래서 차라리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요 갭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갭을 메꾸러 내려온 상황이고, 요 부분 내에서는 좀 매수를 이제 안 들어가셨던 부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메타는 가격이 낮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700불까지는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컨펌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요 갭을 메꿨을 때 이제 요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스몰 갭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FOMC나 요런 부분에서 좀 악재가 터진다고 하면은 여기를 매꾸러 내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요런 부분이 큰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내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메타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될 뿐이지, 일단 700불까지는 컨펌이고, 일단 700불까지 부딪히고 나서 그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될지 요런 부분은 그때 지수와 전체적인 시장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되 7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된다. 하지만은 요거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640에서 650 여기 구간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거고, 여기까지 깨지고 630이 깨져야지만은 여기 스몰 갭을 메꾸러 가는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되돌림을 주고 이 700을 가느냐, 좀 길게 되돌림을 주느냐인데, 요거는 이제 FOMC를 좀 봐야겠습니다. FOMC랑 다음 주 CPI 요까지 좀 감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지금에서의 이 메타의 변동폭을 쉽게 가늠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 700불까지는 거의 컨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아이온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온큐는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크게 나올 수 있는 하락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을 50 이하부터는 뭐다? 이 라인 내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반등은 한번 나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소요는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40불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지금 여기 50불의 저항을 받고 올라왔죠. 그럼 이제 뭐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지금 수익권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의 저항, 그다음에 여기 구간에서의 저항, 그다음 저항은 어디죠? 여기에서의 저항이죠. 근데 요 구간에서의 저항은 뚫기 쉬운 저항이 아니다. 이 옵션 내에서도 좀 강하게 잡혀 있는 상단 저항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지금부터 60불까지는 익절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반등을 먹는 한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쪼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 있어요. 여기를 부딪히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내려가든가. 근데 요 부분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부분은 요 내에서는 좀 저항을 크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는 반등분을 먹으러 단기 트랙에 들어갔다면 뭘 해야 된다? 익절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은 너무너무 저는 욕심을 부리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그냥 단기적인 수익만, 왜냐면 요런 아이온큐도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맞춰서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근데 요거를 요거 뭐 이렇게 전체 다 먹는 거 요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보다는 요렇게 들어갔다가 자칫 물리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요런 건 단기 트레이딩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은 지금 여기 구간이 넥라인이거든요. 이 넥라인 위로 올라오고 지지가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으로 21선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추세가 좀 더 상방의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부채 리스크가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리스크가 한번 더 터지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어닝 시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라클은. 그리고 그 부분도 옵션 내에서 240에서 250 까지는 이미 반영해서 들어와 있다, 투자가. 그래서 지금 상승이 요렇게까지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 6% 에서 10%의 상승은 충분히 어닝 플레이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은 요 구간에서 지금 눌리더라도 여기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200불 내에서는 끝날 거고, 저는 요렇게 200불로 눌리는 다기보다는 좀 상승의 여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을 지금 만약에 어닝 플레이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풀베팅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들어간 다음에 눌리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계속 매수 기회가 될 거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증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닝 콜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세도 안 좋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닝 플레이를 할지 안 할지는 고민이에요. 그건 아마 오늘 상황을 보고 좀 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텔레그램에 남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라클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어닝 플레이를 홀딩을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구간에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요 구간에서 이제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250 불까지는 붙일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붙여 놓으면은 일단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은 SPX에 있는 요 갭 부근에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요 구간에서의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레버리지가 청산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요 레버리지들은 중성주 위주에서 많이 청산이 됐죠. 뭐 빅테크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눌림은 여전히 내년에 상승으로 계속 봐야 되는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기관들도 내년 상승 S&P 상승폭을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일단 7천까지, 이번 연도에 7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12월 연말 산타 랠리가 가능하면은 내년에는 7천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 전환으로 보시기보다는 요런 갭과 눌림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보시고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